네,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정치적 기지개를 켜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이 2년 전에 당대표가 된 지 딱 2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신정숙 차장, 네. 진짜로 예고한 대로 1000명 이상 왔습니까? 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지금 당산동에서 4시 반부터 진행된 김무성 대표의 그 전당대회 승리 2주년 그 만찬 행사의 모습인데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선 출정식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고들이 있었는데 그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1,500명 넘게 몰려서요. 많이 왔네요.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고요. 김무성 대표 뭐 하트를 그린다든지 그 지지자들한테 저런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하면서 네네. 굉장히 뭐랄까요. 그 앞으로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데 선봉에 서겠다. 거의 대선 출마 선언장 같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고무됐을 것 같은데요. 김무성 전 대표 오늘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국민들과 언론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속 많이 상하셨죠? 네. 30시간 내에 꼬리를 내린다. 보기와 달리 덩치값 하지 못한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은 전쟁터의 군인들이 할 일이지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이른바 뭐 셀프 디스? 뭐 그런 기분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30시간 법칙 지난 총선 때 상당히 유명히 됐던 얘기인데요.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자, 오늘 저 자리는 사실 김무성 대표가 4.13 총선 참패 이후에 3개월의 은인 자중을 이제 깨치고 본격적인 내년 대선 무대로 나가는 사실상의 출정식 무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얘기 중에 특히 공식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한 말이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 네네. 지지자들 상대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 그러니까 나를 그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만들어줬던 그리고 다시 내년에 큰 일을 향해서 다시 모인 여러분을 얘기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나설 거냐 이거는 좀 더 준비하고 동지와 함께 그 앞장서도록 하겠다. 앞장서겠다. 예. 그다음에 또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이제는 맞서 싸우고 할 말을 할 건 해서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해주겠다. 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 굳이 해설 안 해도 아마 바로 내년 지금까지 아까 뭐 30시간의 법칙 박 대통령한테 또 뭔가 각을 세웠다가 굽히고 했던 이제 그러한 김무성이가 아니라 이제 분명하게 그 내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데 확실히 힘을 모아달라 이런 것을 지지자들에게 오늘 호소한 이런 지리멸렬한 여권의 어떤 구세주가 되겠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심 차장,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성 대통령하고 맞서서 얻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김무성 전 대표가 사석에서 사실 기자들 만나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확실히 다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 대권 행보를 더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어떤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정치적 자리 아니라고 하면서 현역은 한 명도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한 명도 안 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당권 도전자들이 무려 3명이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네,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과 그다음에 한성교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강석호 의원, 중앙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 자리에 왔고 또 호남 출신이면서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정운천 의원도 함께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한성규 의원한테는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오지 말랬는데 왜 왔냐 이렇게 어깨로 툭 추면서 뭐랄까요, 굉장히 친밀감을 표현을 했는데요. 오지 말라는데 하면서 굉장히 끌어안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다 광고가 되는 행사고 저 자리에 가면 어쨌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저렇게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 당권 주자들이 저 자리를 마다할 리가 없겠죠. 근데 친박계는 안 온 것 같습니다. 박성원 모국장. 친박계는 아무래도 이 자리의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사실상 대선 출정식 그리고
비박계의 어떤 그 좌장으로서의 비박계의 세를 모아서 당장 이번 그 8.9 전당대회에서부터 어떤 친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우리 당의 집권 미래가 없다. 네. 이런 것을 결의를 모으는 자리인데 여기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싶지가 별로 않았겠죠. 아마도 그래서 친박 주자들은 자리를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서청원 의원 친박계 맏형이자 출마 선언, 오늘 출마 선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서청원 의원요. 네. 출마 쪽으로 일단 좀 기울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이렇게 장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서청원 의원은 본인은 뭐 굉장히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선택을 강요하느냐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 당내에서 지금 여차하면 또 나경원 의원까지 지금 비박에서 나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상황에서 친박계 강성 핵심 의원들이 반드시 서청원 의원을 출마시키지 않으면 필패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결국은 그 하나의 명분으로 해서 결국은 출마하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관측이 현재 여전히 아직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때는 분명히 친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비박으로 돌아선 것 같은 한성교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내려놓으면 저는 개파 청산된다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어떤 강한 힘을 갖고 당을 좌지우지했던 세력은 저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서청원 의원 또 핵심이라 불리는 최경환 의원들은 이 선으로 좀 물러나 주십시오. 이런 얘기네요. 사실은 벌써 물러나 주셨어야죠. 네, 진짜로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개파 청산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그 한성교 의원의 취지는 이제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이 친박의 하나의 상징적인 이른바 좌장격이 돼 있는 분들이 나서면 다시 개파 갈등이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데 설사 서청원 의원이 만일에 불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물밑에서 예를 들어 누군가를 한 사람의 친박 당권 주자로 민다면 여전히 그 개파 갈등은 그 청산되지 않은 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결단 정말 이제 새누리당 안에는 개파가 없어야 한다. 네. 말로만 자꾸 박 대통령은 개파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나는 다 같이 끌고서 다 같이 함께 어떤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가길 원한다 해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물밑에서의 다시 그 개파 간에 어떤 밀어주기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 개파 청산이 쉽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최경환 의원 얼마 전에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 의지를 실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 해외로 떠난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오는 19일 날 그 유럽으로 출국을 해서 그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8월 9일 전당대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은 뭐 자타공인하는 친박 핵심이자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신저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무슨 입김을 뭐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친박계가 움직인다 이런 억측이 퍼지는 것을 어쨌든 차단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잠깐 떨어져 있겠다. 그리고 마침 외통이거든요 상임위가. 아 그렇죠. 같은 상임위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 그 외통위에 단기 연수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어쨌든 명분 삼아 핑계 삼아 잠깐 소나기를 피해 있겠다. 전당대회 전까지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손수 변호사 최근 있었던 햄릿 공연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자 김종인 대표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 연출했다죠? 그렇습니다. 그 두 당의 지금 현재 그 최고 책임자뿐 아니라 이제 그 김종인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여사도 같이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화면처럼 자리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김미경 여사가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에요. 라고 말하자 이제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건넸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미경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즉 김종인 대표죠. 김종인 대표를 좀 속어입니다만 좀 조지지 말아라 라고 해서 세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특별히 말을 못하다가 제가 어찌 감히 형님을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최근에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결국은 한쪽은 이제 배치 찬성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좀 반대하는 그런 당론을 이제 정했는데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결국은 입장이 대비되다 보니까 김미경 여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농담 섞어서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정치권 얘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달 7일, 다음 달 9일이죠. 전당대회 때 어떤 사람이 새누리당을 이끌 대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